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뭔가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지 지금의 비트코인 조정 상황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48,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대로 조정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헝다 파산 이슈의 영향 때문이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약세 베팅이 우세한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 랠리를 앞둔 강력한 조정이라는 분석들도 잇따르고 있는데 이 같은 분석들 내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갑자기 리플이 시세를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 뭐지? 이러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이거 뭐지? 했는데 뉴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고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가 됐습니다. 이번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코인베이스 임원 출신의 비트퓨리 CEO가 SEC를 비꼬면서 사실상 리플 지원 사격을 한 것이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양반 멘트가 참 재밌는데 리플이 증권이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예 SEC를 매겼습니다. 나름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양반들이어서 그런지 말재주 재간들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마이클 세일러는 쭉쭉 파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1,0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그 직후에 한마디를 또 날렸는데 금은 죽은 바위이고 희망이 없다. 금은 비트코인을 두려워해야 한다. 참 여러모로 부러운 인생입니다. 비트코인 장기 호들러들이 요즘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도 주목받았습니다. 글래스노드 온체인 데이터인데 현재 비트코인 공급량의 97%는 3개월 이상 지갑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온체인 활동은 시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단기 보유자들의 코인들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확실히 이런 거 보면 중장기 투자의 기본 베이스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확고한 신념이 깔려 있어야 마음이 편하더라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차트 흐름을 보고 있으면 답답함만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은 지금의 시간들을 꽤나 의미 있게 활용하면서 다가올 환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들처럼 확고한 신념을 꼭 가져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 역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생각거리들을 안겨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 이슈들 속에 담긴 맥락과 정보들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만 보고 있으면 참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만큼 지금의 조정장이 주는 아쉬움도 큰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47,000달러대까지 후퇴하다가 48,000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은 53,000달러 지지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갈 길이 조금 더 멀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빠진 24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0% 수준을 지속하면서 연중 최저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46,500달러에 자리한 200일 이동평균 부근의 지지선에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 가지 과매도 신호들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매수 활동은 여전히 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건 주간 차트와 월간 차트에서 상방향 모멘텀이 상실된 것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이 1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큰 폭의 가격 상승 기회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황소 세력이 5만 달러 지지선을 방어하지 못하면서 결국 47,500달러까지 급락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가격이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범위에 머무를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번에 경험한 42,000달러는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 중요한 지지선이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46,000달러와 47,0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테크데브의 경우에는 지금의 상황을 과거 페넌트 패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페넌트 패턴은 가격의 높이가 점점 좁아지면서 삼각형 형태로 수렴하는 패턴을 의미하는데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조정 뒤에 이전 시세로 추세를 전환하는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테크데브는 대부분의 강세 움직임은 이런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을 급등 랠리 직전의 조정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트레이더 누냐 비즈니즈는 최근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한 뒤에 조정을 맞은 모습이 2017년 3월과 4월 움직임과 유사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2017년 당시의 상황은 급격한 하락 조정 이후에 랠리가 펼쳐졌는데 누냐 비즈니즈는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저점을 다진 뒤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말 리스크 관리를 강조해왔던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KT 스톡트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상승 추세에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스톡트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비트코인이 44,000달러 레벨을 지지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그 다음 지지선은 기술적으로는 37,000달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앞으로 한두 달 그 정도까지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느낀다. 44,000달러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들은 상승세 출발선인 2차 지지선 37,000달러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의 단기 급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난 주말의 급락은 대부분 파생 상품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위험 요인은 시장에서 제거된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시세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 보유자들은 여전히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현재 비트코인 공급량의 97%는 3개월 이상 지갑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온체인 활동은 시장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단기 매매 코인들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비트코인 장기 호들러들이 극심한 변동성과 손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글래스노드는 이 같은 장기 보유자들의 자신감은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 폭락이 현물 시장보다 파생상품 시장의 약세에 따른 것이고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 장기 호들러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 단연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현금 8,200만 달러를 투입해서 비트코인 1,434개를 추가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매는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그 사이에 이뤄졌고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12만 2,478개로 늘었습니다.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61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클 세일러는 금은 비트코인을 두려워해야 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10조 달러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다. 금은 죽은 바위로 최악의 성과를 내는 자산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논쟁의 여지가 없다. 금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다운 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갑자기 시세를 받아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도 적잖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유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면 코인베이스 임원 출신이자 비트퓨리 CEO인 브라이언 브룩스가 하원 청문회에서 날린 멘트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SEC는 혁신을 숨막히게 만든다. 리플은 디지털 자산이다.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SEC를 향해 대놓고 한방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이 증권이라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면 될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한 뒤에 소송을 건 SEC를 이렇게 대놓고 비꼬기도 한 겁니다. 브라이언 브룩스는 의회가 암호화폐를 포용해야 하고 현재 법률이 암호화폐에 더 관대해야 한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법률 기준이 워낙 과거의 것들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만큼 지금의 시대 변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입법기관에서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투데이는 그의 이 같은 발언으로 리플의 코인베이스 재상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NFT 기업 투자를 주도하면서 시장의 주목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 내용을 보면 NFT 스튜디오 팜이 마이크로소프트 주도 아래 2,700만 달러 펀딩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그리핀 게이밍 파트너스, 워너브라더스, 스페르미온 등 익숙한 이름들이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튜디오 팜은 기업들과 협력해서 백엔드에서 이더리움을 활용해 NFT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잠재력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서비스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소가 NFT 시장에 돈을 넣고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마소는 이미 4년 전부터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DID 프로젝트, 아이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주요 시장 국가들 가운데 암호화폐 도입률이 가장 높다라는 설문 결과도 나왔습니다. 비자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아르헨티나와 호주, 브라질, 독일, 홍콩, 남아공, 미국, 영국의 투자자 6,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미국 응답자의 27%가 적극적인 암호화폐 보유자로 나타났습니다. 적극적인 보유자, 투자자는 암호화폐 보유는 물론 결제, 송금 등을 경험해본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미국인 9%는 소극적인 투자자라고 답했습니다. 소극적인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보유만 하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도입률 2위는 홍콩으로 18%가 적극적인 투자자, 13%가 소극적인 투자자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지역 응답 비율로 보면 3명 가운데 1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약 62%는 최근 1년 암호화폐 사용 규모가 늘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암호화폐 사용성과 활용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건 역시 시장의 기술과 발전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각 이슈들 잘 참고하셔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